예, 안녕하십니까. 교수 유병태입니다. 하여튼 요즘 투잡 수입 보장 약정하고 1인 매매 한 사람들 참 계약서를 다 쓴다고 계약서들이 효력이 발생하는 거 아니죠?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래, 의문이 드시는 분은 저 앞에서부터 차곡차곡 다시 책을 보고 오시고 그놈이 해주기로 했다는데요. 아, 무효인데 해주기로 했다는데 뭔 소용이 있어. 1인 매매는 유효하고 투자수익 보장약정은 무효이고 그래서 한 푼도 자기가 뭐 1억을 맡기고 1인 매매 시키고 투자수익 보장약정 했을 때 한 푼도 못 찾아오는 수가 있다 했습니다. 어디서 일반적으로 주식 거래에서 나타나지만 거기에 한정되는 건 아니겠죠. 하여튼 민법 실력을 기르시고 싶은 분들은 내가 말하는 대로 하세요. 오늘도 가고 내일도 가고 지나고 나면 한 달이 가고 좀 정신 차리면 1년이 가고 재수 더럽게 없으면 10년이 흘러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30분이라도 제대로 보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 잔소리 하면 뭐해, 듣지도 않을 건데 뭐. 안 들으면 본인들 손해지 뭐. 39페이지 계약의 효력 총설의 계약이 성립하여 소매를 할 때까지의 효력을 말한다. 어제는 못 찍었던 이유가 너무 바빴고 일을 끝내고 나니까 거의 뭐 밤 12시가 됐던데 실력만 쌓아놓으면 일 많습니다. 실력 없는 사람들이 기름 안 넣을 곳에 땅 파고 있지. 뭐 안 되는 사람이 시험에 나오다 않을 거면 맨날 뭐 파는 게 옛날에는 뭐 한우물만 팔아 이랬는데 요새는 뭐 봐가지고 물 안 나올 때는 빨리 얻고 딴 거 해야지 뭐. 내 말을 못 알아들을 수도 있죠. 기본적인 소양이 밑에 안 깔려 있으면 뭐 그 소양까지 내가 뭐 갈고 닦아줄 것도 아니고. 39페이지 계약이 성립하여 소멸할 때까지의 효력을 말한다. 즉 당사자의 계약에 하여 발생된 채권 채무를 말한다. 법률행위의 효력이라는 게 결국에 권리 의무의 발생이고 채권행위 계약의 효력이라는 게 결국에 채권 채무의 발생 변경 뭐 이런 것들이겠죠. 예컨대 매매 계약의 경우에 매도인의 재산권 이자 의무와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의무가 이에 속한다. 계약도 하나의 법률 행위이므로 이 역시 민법 총칙에서 설명된 의사표시 과정상의 장애 내지 고장에 해당하는 의사 무능력이나 행위 제한 능력, 의사표시의 흠결, 뭐 거기에 비기니 표시, 통정 허위 표시, 착오로 인한 의사 표시, 하자 있는 의사 표시에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 표시 이 이론들 다 적용된다. 또한 계약의 내용은 결국 법률행위의 내용이므로 민법 총칙에 설명된 내용으로 인한 장애 내지 고장 사유 즉 내용의 불확정, 원시적 불능, 강행규정 위반, 사실적 위반, 불공정 행위 이런 것들 다 적용된다는 거.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게 그거죠. 계약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결국에 법률행위 이야기한 거죠. 계약서 쓴다고 다 그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법률행위로서의 계약의 효력 요건, 계약도 법률행위이므로 계약이 효력 발생하기 위해서는 역시 법률행위의 효력 요건 갖춰야 된다. 계약의 일반적 효력 요건, 법률행위 효력 요건 써놓은 거죠. 계약의 특별 효력 요건, 법률행위의 특별 효력 요건 써놨죠. 처분권 없는 자에 의해서 체결된 채권 계약은 일단 유효하다 했습니다. 계약의 일반적 효력, 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 구속력이 있으며 채권 계약은 일반적으로 대인적 상대적 효력을 가지는데 이는 당사자의 포괄 승계인에게 효력을 미치는 것이
원칙이며 채권 양도나 채무 인수에 의한 특정 승계인에게 미치기도 한다. 계약의 효력에 관한 민법의 규정, 민법은 각각 개별 계약, 예컨대 매매의 특유한 효력은 매매 쪽에 규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채권법 각 측에서 각각 개별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계약 총칙에서 여러 가지 계약에 공통된 효력, 특히 그 쌍무계약의 그 특유한 동시행항변권 위험부담, 그리고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채권법 각칙 계약 총칙 쪽에 규정하고 있다라는 거. 물론 임의 규정이니까 합의로 배제시킬 수 있다는 거. 쌍무계약의 공통적 효력, 쌍무계약의 특질 앞에서 봤습니다. 서로 대가적 의미 있는 채무를 양쪽에 발생시키는 걸 쌍무계약이다 라고 이야기했고, 모든 유상계약 중에서 현상 광고를 뺀 나머지가 다 쌍무계약에 들어간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쌍무계약 성립상의 결연성이 유인성의 문제이고, 존속상의 결연성이 위험부담 문제이고, 이행상의 결연성이 동시행항변권인데, 법 조문은 동시행항변권을 먼저 규정하고 있고, 536조에서 537조, 538조에서 위험부담을 규정하고 있는데, 책에서는 위험부담을 먼저 해놨습니다. 왜? 우리가 계약체계상의 과실책임 앞에서 봤었고, 그 다음에 후발적 불능으로서 문제가 되는 채무자의 기칙사유가 있을 때 그 채무불이행, 어쨌든 이거는 채권법 총칙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기칙사유가 없을 때 위험부담의 법리가 적용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체계상 비교하기 위해서 이걸 먼저 봤는데, 위험부담의 의의인 쌍무계약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되어 소멸 내린 경우에 그에 대응하는 타방의 채무, 그게 반대급부, 간단하게 대가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의 문제를 다루는 것을 위험부담의 문제다라고 한다는 것. 즉, 계약 당사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편무계약에서는 반대급부 의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성질상 위험부담이 문제되지 않는다. 다른 말 없으면 위험부담할 때 위험은 대가 위험을 의미한다는 것. 그러나 부담부 정려의 경우에는 561조에서 위험부담의 범위를 준용하고, 그리고 불특정물인 종류물의 경우에는 특정되기 전에는 불능이 없다라는 거. 그래서 특정 후에라야 위험부담의 문제가 발생하고, 후발적 불능이 채무자의 기책에 의한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의 법리로 적용되기 때문에 그때는 위험부담이 문제되지 않는다. 항상 체계상의 위치를 머리에 열라는 겁니다. 도예를 가지고. 결국에 도예만 딱 정리가 되면 민법 교과서는 이제 도예 읽어내는 겁니다. 위험의 의미, 그러니까 국어적으로 머릿속에 일어나는 거 별로 의미 없다는 거죠. 오늘도 계약서 들고 와가지고 뭐 이러는데 그냥 가라 했어요. 뭐 마음대로 국어적으로 뭐 써놓고 뭐 그게 효력이 지 마음대로 될 것 같으면 법이 왜 필요해? 채권의 목적이, 그러니까는 되게 웃기는 게 내용 증명 아무나 다 쓴다는데 그 내용 증명 잘못 써가지고 피해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 내 고객의 위임을 받아가지고 내용 증명을 써가지고 그 사람 30년 동안 해결 안 되는 걸 해결해 주는 게 있습니다. 페이스북에 올려놓은 적도 있는데, 법리에 따른 내용 증명을 써야 되는 거지 국어 편지 쓰듯이 쓰는 내용 증명 아무짝에 쓸모 없습니다. 단순한 증거 자료만 될 수 있겠지만, 뭔가 있다 없다 증거 자료 될 수 있겠지만, 그거 잘못해가지고 오히려 나중에 대치기 당하는 수가 있다는 거지. 그것도 모르고 어디 가니까 뭐 내용 증명 아주 저렴하게 해주던데, 그러다가 니 10억 날라간다고, 100억 날라간다고. 아무짝에 효력도 발생할 수 없는 종이 쪼가리 들고 와가지고 법적인 조치를 해달라고. 법적 조치, 그러니까 그거 뭐 걸린 돈이 1억쯤 되는데 해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세부적인 내용은 이야기를 못하니까. 애초에 그 계약서를 쓸 때 비용을 들였으면은 해결되고 자기 지위가 보존이 될 건데. 그러니까는 뭐 서로 믿는 사이에 이래 써놔도 된다. 아, 그 새끼가 사고 친다니까. 아예 모르는 놈은 사기도 칠 수 없어. 하여튼 영화 제목이 막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사기꾼 한 놈이 그 사기고 범죄 행위를 저지르기 위해서 영화에 보면은 그 어떤 여자 희귀 혈액형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아주 고가의 거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를 사기 치먹기 위해서 그 여자하고 결혼을 하는 것이. 그래가지고 온갖 그 허드레 일 당하고 그 여자가 또 뭐 다리가 다쳐가지고 약간 장애도 있고 하는데 완전히 뭐 그냥 그 공주님처럼 모시고 그러면서 이제 여행을 가기로 하면서 배 안에서 그 장기 매매 뭐 혈액 매매 이런 걸 자기하고 결혼한 그 남편이 하는 뭐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그 사기는 모르는 놈이 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비 뭐 여기서 이런 말 하면 그럴지 모르겠지만 뭐 내게 사이비라는 말 안 합니다. 사이비 종교인들이 전파하는 대상이 정통 종교인들을 전파 대상으로 합니다. 왜? 아무것도 모르는 놈한테 하면 자기 말귀가 안 먹혀. 그래서 나는 내가 교회 다닙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 사람하고 아예 이야기 안 합니다. 내가 정상적으로 교회 다니고 있다 하는데 왜 자기 교회 가자 뭐뭔 필요해. 아예 말을 안 섞습니다. 말을 섞을 필요가 없지. 괜히 흥분했습니다. 위험의 의미 41페이지. 채권의 목적이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 그로 인한 불이익을 말한다. 이때 급부 위험과 반대급부 위험, 반대급부 그게 결국에 대가가 되는데 대가 위험이 있다. 급부 위험이란 재산권 이전하는 급부가 양당사의 기책 사유 없이 불능이 된 때에 그 목적물에 대한 재산권을 이전받지 못하는 불이익, 결국에 물건 못 가져가는 것, 매매를 놓고 보면은 그 불이익을 말하고, 반대급부 위험이란 대가 위험, 돈 못 받는 위험, 급부의 불능에 따라 반대급부의 대금 지급을 받지 못하게 되거나 급부를 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반대급부만을 부담하게 되는 불이익을 말한다. 편무계약에서 나타나는 위험은 급부 위험뿐이고, 당연하지, 일방적으로 행해지니까. 쌍무계약의 경우에는 급부 위험과 반대급부 위험이 다 문제가 되는데, 통상 민법교과서에서 위험이라면 반대급부 위험, 대가 위험을 가리킨다는 거. 그 위험 부담을 누구에게 부담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입법주의가 있는데, 우리 법은 원칙적으로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를 취하고 예외적으로 채권자 위험 부담주의를 따르는 것이 있고, 역시 이것도 임의기준이고 달리 정할 수 있다라는 것.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 원칙 도해를 가지고 머릿속에 체계를 넣으십시오. 양당 사이 책임 없는 사유로 한쪽 채무자의 급부가 후발적 불능이 된 경우에 그 채무자는 급부 의무를 면하는 대신에 특정물을 냈습니다. 주기로 한 그게 후발적으로 불능이 됐다는 거죠. 그럼 주기로 한 거 못 주는 거지. 특정된 거, 그 지구상에 한 개밖에 없는데 급부 의무를 면하는 대신에 채권자에 대해서 반대 급부 청구권, 돈 내놔라는 권리도 상실되게 함으로써 결국에 전체 재산적 불이익이 채무자에게 부담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채무자 위험 부담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 쌍무계약의 상환적 채무가 존재할 것, 선택하게 있는 채무가 양쪽에 있을 것, 일방의 채무가 후발적 불능이 될 것. 종류물은 특정되기 전에는 불능이 없습니다. 다른 물건으로 주면 되기 때문에 특정 딱 되고 나면 그 물건이 없어지면 이행할 방법이 없는 거죠. 특정된 물건은 지구상에 딱 한 개 그것뿐이니까 당사자 의사에서 지정된 그 물건을 특정물이라 한다는 거예요.
계약 성립 후 급부 불능은 사실상 불능뿐만 아니라 거래관념상 기대 불가능성에 의해서도 발생한다.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되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적용될 수 있고 원시적 하자가 있어 계약이 유효한 경우에는 담보 책임이 적용된다.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급부 불능에 대한 양당사의 기책 사유가 없을 것. 급부 실현의 불능과 양당사의 기책 사유 사이에 직접적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아야 된다. 채권자의 기책이나 채권자의 수령 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이 책임 없는 사유로 급부 실현이 불능하게 된 경우에는 채권자 위험 부담의 법리가 적용되므로 그때는 채무자는 반대급부 청구를 상실하지 않는다. 민법 400조 소정의 채권자 지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민법 460조 소정의 채무자의 변제 제공이 있어야 하고 변제 제공은 원칙적으로 현실의 제공이어야 한다. 다만 채권자가 미리 받기를 거절하거나 채무 이행에 채권자의 행위를 요하는 경우에는 구두 제공으로 하더라도 무방하다. 특히 채권자가 변제받지 않을 의사가 확고한 경우에 그때는 구두 제공한다는 것조차 무의미하므로 그때는 구두 제공조차 필요 없다. 그러한 구두 제공조차 필요 없는 경우를 하더라도 이는 그로서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 책임을 면한다는 것이 불가하고 538조 1항 2문 소정의 채권자 수령 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현실의 제공이나 구두 제공이 필요하다라는 거. 후발적 불능이 채무자의 기책에 의한 경우라면 채무 불이행의 법리에 따라 법률관계가 처리될 것이다 라는 것. 그래서 채무자, 채권자의 수령 거절 이런 것들에 의해서 채무자가 채무 불이행 책임을 면할 수 있는데 어쨌든 채권자 위험 부담의 법리가 적용되게 하려고 하면 현실의 제공, 구두 제공 필요하다는 거. 43페이지. 채무자 위험 부담의 효과. 채무자는 자기 채무를 면함과 동시에 채권자에 대해서 반대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특정 건물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매매 계약을 체결했을 때 채무자가 누구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준이 안 잡히면은 채권자 채무자를 거꾸로 읽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매매는 물건을 팔 사람이 있어야 사는 거라, 살 사람이 있어야 파는 거라. 물론 최종적으로는 둘 다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매매 계약이 체결될 거니까. 근데 매매라는 법리가 애초에 만들어질 때 팔 사람 기준으로 만들어지냐, 살 사람 기준으로 만들어지냐는 거예요. 현대 사회야 뭐 대량 생산 사회니까 살 사람만 있으면 팔겠지. 근데 옛날에는 이 매매라는 법리를 처음 생각한 로마 사람들이 처음 생각한 지금부터 대충 한 2000년 전에 그때는 시장에 물건 팔로 나오는 사람이 있어야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매매라는 것은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가로서 대금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는 것부터 출발돼야 돼요. 따라서 다른 말 없으면은 물건을 기준으로 해서 매도인이 여기서 말하는 채무자가 된다는 거예요. 매도인인 채무자가 매매계약 체결 후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 또는 옆집 아이씨가 불질러 없애버리는 바람에 목적물을 못 넘겨주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돈 내놔라 소리도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재산적 손실은 채무자에게 기속된다는 거예요. 원인을 알 수 없으면 그냥 망한 거고 옆집 아이씨가 불질렀다는 거지. 그러면은 그 옆집 아이씨한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된다는 거죠. 근데 옆집 아이씨가 돈이 없어. 그럼 망한 거지 뭐. 항상 이야기하는데 뭐 승소 판결 받으면 돈 받을 수 있나? 승소 판결 받았다는 말은 돈 받을 수 있다는 권리가 확정된 거지. 돈을 받고 안 받고는 현실적인 문제라고. 돈 줄 놈이 없으면 못 받는 거지 뭐.
일부 불능의 경우 원칙적으로 발생한 불능의 범위에서 채무를 면하고 아울러 반대급부 받을 권리도 법률상 당연히 소멸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임대차의 경우에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운송물의 그 성질이나 하자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에 운임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뭐 누구의 기책인가에 따라 달라지겠죠. 대상 청구권, 후발적 이행 불능으로 인하여 이런 것들을 뭐 대상 청구권 관련된 뭐 총론적인 이야기는 채권 총론에 가서 봅니다. 후발적 이행 불능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취득하게 되는 이득, 그걸 대상이라는데 그걸 취득하는 경우에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그 이익을 청구하는 것을 대상 청구권이라 한다. 먼저 우리 민법상 대상 청구권 법 규정은 없다. 이에 대하여 대상 청구권은 명문의 기준이 없으므로 명문에 기준된 제도를 통하여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 하나여 권리에 정당한 귀속의 범죄를 기초로 예외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므로 채무자의 기책 사유로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손해배상 청구권으로 해결하고 채무자의 기책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3자의 채권 침해, 채권자 대위권 위험부담 범위 등에 의해서 합리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제한적 인정설과 우리 민법 곳곳에 존재하는 대위법리, 대상법리, 공평관념을 근거로 일반적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채무자의 기책사유 유무를 불문하고 채무자의 기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손해배상 청구권과 함께 대상 청구권을 취득한다는 일반적 인정설이 있다. 다수설과 판례 일반적 인정설을 취하고 있다고 봅니다. 판례도 우리 민법의 이행불능의 효과로서 대상 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해석상 부정할 이유가 없고 시효취득의 경우, 매매의 경우 이런 경우에 이행불능이 된 경우 그 다음에 수용보상금에 대한 대상 청구권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가정적 판단이긴 하나 교환 목적물 사법상의 법률 행위인 협의취득으로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도 대상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일반적 인정설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평가된다는 것. 예외적 채권자 위험 부담주의 쌍무역 당사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또는 채권자의 수령 지체 중에 당사 쌍무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 채무자는 상대방에게 이행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매도인은 물건 넘겨줄 준비를 다 해가지고 이행하러 갔더니 매수인이 채권자가 해외여행 가고 수령하지 못하는 중에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로 불렸다. 채권자의 수령 지체 중에 화재가 났다. 그렇다면은 일단 물건이 없어졌으니까 채무자는 매도인은 물건을 못 넘겨줘. 그러나 채권자의 수령 지체 중에 이랬을 때는 채권자에 대해서 대금 지급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재산적 손실은 채권자에게 기속된다. 그것을 채권자 위험 부담주의다라고 이야기한다. 요건 쌍무계약상 일방의 채무가 후발적으로 불능이 되었을 것,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 이는 법주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채권자가 회피할 수 있던 장애 사유를 그의 잘못으로 저지하지 못한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고 민법 538조 1항 소정의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라고 하면 채권자의 어떤 자기나 부자기가 채무자의 이행의 실현을 방해하고 그 자기나 부자기는 채권자가 이를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의칙상 비난받을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경매로 낙찰을 하던 부동산에 관하여 낙찰대금 납부 전에 체결한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그 낙찰대금 납입을 대신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위 부동산이 재경매됨으로써 매도인의 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그 이행불능에 대한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다라는 것. 그래서 매도인은 못 넘겨주게 되었다 하더라도 매수인에게 대금 지급 청구할 수 있다고 하겠죠. 또는 채권자의 수령 지체 중에 불가항력으로 불능이 된 경우 당연히 채권자 위험 부담의 법리가 적용되는데 채권자의 수령 지체 중에 불능이 채무자의 기책 사유로 일어난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는 견해 대립이 있다 정도하고 넘어갑니다. 채권자 위험 부담의 효과. 채무자는 자신의 급부 의무를 면하지만 채권자에 대해서 반대 급부 청구할 수 있다. 그때 채무자는 자기가 그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있다면 그것은 채권자에게 상환해 줘야 된다.
즉 사용자의 기책 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근로자. 그래서 노무자가 노동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사용자가 임금 지급하기로 한 것을 뭐 고용이다라고 이야기할 것인데, 그때 노무자는 일하려고 했는데 사용자가 해고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로자가 일을 못한 거지. 그런데 다른 데 가서 근무하면서 임금을 받은 게 있다는 거지. 그러면 자기는 근로를 못했는데 나중에 이게 부당해고다, 복직시켜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자기는 노무 제공을 안 했지만 임금 지급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데 가서 받았던 돈, 중간 수입을 공제한다. 그러나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액 중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 범위 내의 금액은 중간 수입으로 공제할 수 없고,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만을 중간 수입으로 공제하여야 한다. 사용자의 기책 사유로 인하여 해고, 부당해고였습니다. 위험의 이전, 문제의 소재, 대가의 위험이 누구에게 기속되는가에 따라 재산적 손실을 입은 자가 달라지게 되므로 이는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인데, 원칙적으로 목적물 인도나 권리 이전 전이라면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하게 되겠지만 일정한 경우에 채권자에게 위험이 이전될 수 있다. 위험의 이전 시기, 원칙적으로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때의 위험이 이전되겠지만 채권자의 수령 지체로 이행이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위험이 이전된다. 당사자의 특약이나 관습에 의해서도 위험이 이전될 수 있다. 매매, 동산 매매는 인도시에 위험이 이전된다. 인도시에. 그래서 할부 거래라면은 소유권 유보부 매매로서 공급업자에게 소유권이 유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세탁기 등을 할부로 매입을 해서 매입자가 집에 가지고 사용한다는 거예요.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할부했을 때. 그래서 매수인이 할부 대금을 완납해야 법리상 소유권이 넘어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용하고 있는 중에 할부 대금이 완납되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중에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 등으로 목적물이 멸실했을 때 할부 대금 지급해야 되냐? 위험이 자기에게 기속되기 때문에 할부 대금 지급해야 된다. 그래서 여름에 홍수가 나고 이러 차가 물에 잠기면은 그 때문에 말이 많죠. 부동산 매매, 소유권 이전 등기 시에 위험이 이전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등기에 앞서 인도가 먼저 행해졌다면 인도한 때 위험이 이전된다. 소유권 유보부 매매 이야기 됐고, 동시행항변권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